제가 이제 초등 아이들을 꾸준히 지도를 해본 결과 크게 나타나는 터닝 포인트는 3학년과 5학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희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입시 지도를 시작으로 현재는 동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학원을 운영 중이고요. 최근에 순서만 바꿔도 대입까지 해결되는 초등 영어 공부법 책을 집필한 저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책을 보신 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이제 제 교육 방식으로 아이들 영어를 가르쳐 보고 싶다고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연계해서 지금 상반기 중으로 온라인으로 제 교육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실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현재 오픈 준비 중입니다. 영어 격차 크죠. 그런데 어머님들이 예상하시는 거랑은 반대로 클 거예요. 오히려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달린다고. 영어 시험을 보고 단어를 너무 많이 외우고 그리고 매일 학원에 묶여 있고 그 시간이 사실 저학년, 미취학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냥 학원에 묶어두는 거죠. 그런 시간을 보내고 한 3, 4학년이 된 아이와 전혀 어디에 묶인 적 없이 그냥 정말 망아지처럼 뛰어놀다가 3학년 정도에 영어 알파벳 정도만 알고 저한테 오는 아이랑 제가 가르칠 때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더 잘 받아들이고 더 빨리 성장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후자였어요.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자체가 아이한테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재미있어 하는 아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 세대가 학교를 다닐 때 보셨겠지만 어느 학교에나 적응을 잘하고 전교 10등 안에 들고 잘하는 아이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영어 유치원에 100명이 다닌다고 하면 모두가 그 10명 안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트로만 보면 내 아이가 90%에 들어갈 퍼센트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미리 영어 자신감을 깎아내거나 아이가 옆에서 잘하는 아이를 보면서 시작도 안 한 아이가 나는 영어를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는 건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 영어는 사실 가르치시는 그 지도하시는 과정이 사실은 대부분 비슷하세요. 처음에는 파닉스로 시작을 하고 파닉스가 끝나고 나면 이제 원어민이 있는 학원에 보내시거나 아니면 원서를 많이 읽히시거나 아니면 듣기에 많이 노출을 해주시거나 그 정도 맥락에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파닉스가 끝난 아이한테 바로 문장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어머님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제가 순서를 바꾸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파닉스가 어느 정도 맞춰진 친구라면 단어를 무작정 외우거나 문장을 구성할 수도 없는데 원어민 앞에 그냥 무작정 데려다 두거나 혹은 책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문장이어도 어순에 맞게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가 어느 자리에 위치해야 되는지부터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원에서 다수의 아이들을 지도를 해요. 가끔은 엄마표 영어가 아주 잘 맞으셔서 엄마가 지도하시는데도 능력이 있으시고 아이도 집에서 엄마랑 공부하는 게 재미있고 해서 이제 엄마표 영어가 성공하시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표 영어를 다수의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는 없는 게 어머님들의 성향도 사실은 모두 다 다르시고 어머님이 공부하시는 거를 스스로 좋아하시는 분인지 어머님이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시면서 조바심을 내지 않고 아이를 조금 보채지 않으시는 성향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의 성공 사례를 모든 아이에게 적용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못 따라오는 아이부터 이미 공부를 많이 하고 온 아이, 여러 이제 성격이 다른 아이들을 다 지도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초등 영어만 이제 6년 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쌓인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어떤 아이를 막론하고 이 문장력을 쌓는 건 처음에 기초를 쌓는데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1, 2년이 지났을 때는 결국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이 없는 아이도 없었고 그리고 이 문장을 구성하는 시간을 1, 2년 정도 지난 아이는 단어량도 많이 쌓이는 걸 제가 아주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초등 아이들을 꾸준히 지도를 해본 결과 크게 나타나는 터닝 포인트는 3학년과 5학년이에요. 3학년을 우선 잡은 거는 2학년까지는 사실 아직 유치원 티도 좀 많이 나고 정말 아기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2학년과 3학년에 아주 크게 차이가 나요. 그거는 따로 공부를 하거나 하지 않았거나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아이가 그 시기에 그 정도의
한국어를 습득하고 나면 2학년에서 3학년 정도 넘어갈 때쯤에는 한국어 능력이 크게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학년이 3학년이고, 만약에 2학년이나 1학년에 저한테 영어 지도를 받고 싶어서 왔는데 한국어 실력이 너무 떨어져서 만약에 어떤 문장을 보고 아이가 이 문장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구분을 못한다. 그러면 저는 국어 공부를 먼저 권유를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5학년이 터닝 포인트로 중요한 이유는 5학년까지 사실 잘못된 영어 학습 방향으로 노출되었다가 5학년에 비로소 얘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얘가 이렇게까지 영어 기초가 안 돼 있구나를 느끼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5학년에 갑자기 중등 내신 학원을 보내신다거나 조금 있으면 중학생이 되니까 마음이 급해지셔서 더 어려운 거를 막 시키신다거나 그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거꾸로 아이는 5학년 때까지 그 잘못된 영어 학습과 그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숙제에 이미 짓눌렸고, 그리고 너무 많은 영어 교육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영어를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5학년에는 갑자기 그런 이제 이미 많이 지친 아이에게 더 어려운 영어를 지도하시기보다는 한번 정말로 냉정하게 그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기초가 어느 정도로 부족한지를 먼저 점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서 3학년이랑 5학년이 영어에서는 이제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학년이나 5학년은 성적을 결정하는 시기라기보다는 공부 그릇을 키우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 공부 그릇은 어떻게 키우냐면 아이가 자신에 대한 공부를 인지하는 인식에서 키워지거든요. 초등은 절대 양을 많이 넣는다고 공부를 잘하게 되거나 과하게 학습을 시킨다고 공부를 잘하게 되거나 라는 결과가 중고등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아이가 공부를 해본 결과 난 너무 잘해. 나는 정말 좀 공부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라거나 착각이어도 상관없어요. 아이가 실제로는 굉장히 못해요. 실력도 하나도 없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의 예를 들어드리면 3학년에 저한테 처음 와서 거의 ABCD밖에 모르고 왔거든요. 그 어머님들이 잘 아시는 AR지수 테스트는 시작할 때 해보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문장을 읽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렇게 시작한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은 이제 저랑 그 자기 레벨에 맞춰서 하나하나 하기 시작했죠. 아주 짧은 문장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그 학생은 첫 해에도 저한테 칭찬을 받고 이듬해에도 칭찬을 받고, 왜냐면 매일매일 다르게 실력이 늘어갔으니까 뭐 다른 아이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늘고 있는 거에 대한 칭찬을 하루도 빠짐없이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됐어요. 그 친구는 사실 다른 학원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친구가 영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뭐 다른 대형 학원에 다녔던 친구들보다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그건 객관적 지표는 없어요. 하지만 5학년 말 6학년 초에는 AR 지수가 5.5까지 나왔었고, 본인이 무엇보다도 자기가 영어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친구는 3학년에 저한테 와서 새 학기에 해가 바뀔 때마다 학교에서 써서 내라는 특기란에 영어라고, 자기의 특기가 영어라고 써서 낼 만큼 이제 영어 자신감이 아주 넘치는 학생이 됐었죠. 저는 그 자신감이 중고등 학습에 이제 제일 커다란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